1월의 서울 구도심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후 3시가 넘었는데도 기온은 영하 7도를 맴돌았고 바람은 골목마다 누군가의 체온을 빼앗으려는 듯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기문은 외투깃을 세우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89세의 몸은 추위에 더욱 약했고 관절마다 시린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 지폐 몇 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000원짜리가 서너 장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이 돈으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봄날다방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불빛이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바람이 다시 한번 세차게 불어왔고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서너 명 있었습니다.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우는 카운터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커피 한 잔만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카운터 안쪽에 서 있던 주인 윤말수는 차갑게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김훈의 낡은 외투와 구겨진 바지를 보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에 4,500원입니다. 김훈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서너 장이 전부였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돈 없으면 나가세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김훈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했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내는 병들었고 작은 쪽방에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밖은 너무 추웠고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단정한 코트를 입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김훈이 문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카운터 너머 차가운 눈빛의 주인, 그리고 주위의 냉소적인 시선들. 이분 커피 제가 계산할게요. 여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로 다가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커피 2잔이요. 아메리카노로요. 말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여인은 김훈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날이 추우니 따뜻하게 드시고 가셔야죠. 김훈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김훈은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그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스쳤지만 그 어떤 음식보다 달게 느껴졌습니다. 여인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소연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혼자였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운 겨울날 우연히 들어선 이 카페에서 그녀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 카페 안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미 관심을 잃고 각자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바람이 몰아쳤지만 창가 자리만큼은 평온했습니다. 소연은 김훈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주름 깊은 이마, 움푹 들어간 눈가,
그리고 바짝 마른 뺨.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날은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김우는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세상에 혼자는 많지. 다만 아무도 모를 뿐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때 소연의 시선이 그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죽줄은 색이 발해 있었고 시계 유리에는 작은 흠집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똑딱똑딱 움직였습니다. 소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계 뒷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습니다. 세월에 닳아 흐릿했지만 그녀는 그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영원히 소연.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분명했습니다. 20년 전 그녀가 직접 새긴 글씨였습니다. 혹시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드님 이름이 민수인가요? 순간 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놀란 듯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의 음악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 그래요. 김훈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내 외아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요. 소연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20년 전 그 비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진 차, 그리고 그녀의 곁에 있던 사람. 민수. 그는 그녀를 먼저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계를?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우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찾았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차고 있던 거라서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다 흘려버린 눈물이었습니다. 소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만남이 운명이었습니다. 그녀가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 민수의 부모, 그리고 그녀가 평생 사죄해야 할 사람. 저예요. 소연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날 민수와 함께 있던 사람 저 이소연이에요. 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 소연이란 말입니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아들이 왜 그날 그 길에 있었는지, 왜 그녀 곁에 있었는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원망은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당신 얘기를 자주 했어요. 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당신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애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우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나서 다행입니다. 그날 오후 겨울에 찬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을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훈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어머니를 만나야 했습니다. 20년 동안 피해왔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김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낡은 쪽방촌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소연은 금요일 오후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벽은 허물어져 가고 있었고 지붕에는 녹슨 함석이 덮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김우는 골목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우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소연이 뒤를 따랐습니다. 2층 끝방, 문패도 없는 낡은 문 앞에서 김훈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야.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렸습니다. 박혜진이었습니다. 8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몸은 비쩍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소연을 보자마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요?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 씨요. 민수가 그 애가 사랑했던 사람. 순간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증오가 타올랐습니다. 내가 민수를 데려간 여자냐?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혜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날 사고는 제 탓이에요. 제가 민수를 그 길로 불렀고 제가 차를 몰았어요. 평생 그 죄책감으로 살았습니다. 혜진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죄책감으로 살았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데.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혜진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김훈이 아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하지만 혜진은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소연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넌 살아있잖아. 넌 숨쉬고 있잖아. 그런데 왜 내 아들은 죽어야 했어?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혜진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저를 위해 준비했던 거예요. 사고 전날 받았습니다. 혜진은 주저하다가 상자를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민수와 소연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아빠, 소연이를 사랑합니다. 그녀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 혜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계도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항상 차고 다녔던 거예요. 제가 선물했던 시계입니다. 혜진은 김훈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시계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시계 그 아이가 보물처럼 아꼈는데.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슬픔만 남았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가요.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진의 등은 굽어 있었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훈이 소연을 일으켰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혜진을 향해 깊이 고개 숙였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혜진이 받아들일 때까지 그녀는 계속 찾아갈 것입니다. 소연은 다음 주에도 쪽방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갔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문 앞에 도시락을 놓고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소연이 계단을 오르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김훈이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소연을 맞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소연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그리고 반찬 몇 가지. 그녀는 작은 상을 펴고 조심스럽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진지 드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김훈이 먼저 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밥 냄새를 맡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밥 냄새 참 오랜만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가 조금 움직였습니다. 소연은 조용히 밥을 퍼서 김훈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혜진 앞에도 한 그릇을 놓았습니다. 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김훈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김훈의 말에 소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천천히 숟가락을 향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혜진은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은 매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음식을 가져왔고, 때로는 옷을 가져왔습니다. 혜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더 이상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 찾아갔을 때 혜진이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왜 계속 오는 거요? 혜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서요. 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내 얘기 자주 했었지. 혜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웃게 만들었다고. 내가 그 아이에게 희망이었다고. 난 그게 미웠어. 소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행복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제안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함께 살아요. 김훈이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린 짐이 될 뿐이요.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에게는 가족이 필요해요. 일주일 후 김훈과 혜진은 소연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따뜻한 국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김훈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혜진은 조용히 밥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는 오랜만에 생기로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소연의 집은 조용히 변해갔습니다. 김훈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았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부엌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소연의 아들 지민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단정한 청년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지민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은과 혜진은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지민의 따뜻한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가실래요? 지민이 밝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괜찮겠니?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벚꽃 보러 가요. 지금 딱 좋을 때예요. 네 사람은 함께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공원길 양옆으로 벚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걸으며 벚꽃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봄이었습니다. 세월 동안 그녀는 계절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예쁘죠?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참 오랜만이네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지민은 근처 가게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왔습니다. 네 사람은 벚꽃 아래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어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용서는 늦게 찾아와도 오면 봄처럼 모든 걸 녹인다. 혜진이 그 글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 씨, 소연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은 처음으로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평생 품어왔던 슬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슬픔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것도. 할머니, 저기 저 나무 밑에서 사진 찍어요. 지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사진은 무슨, 하지만 지민은 이미 카메라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혜진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같이 찍어요. 네 사람은 벚나무 아래 섰습니다. 지민이 타이머를 맞추고 달려왔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순간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은 각자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혜진은 소연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런 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민수는 봄을 정말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섯 사람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민이 준비한 음식이 상 위에 놓였습니다. 소연이 밥을 퍼고 혜진이 국을 떴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김우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네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밤 냄새와 함께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로 완성된다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봄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서라고. 혜진은 밥을 먹으며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우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똑딱똑딱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새 어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배웠습니다. 가족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시간과 노력으로, 그리고 용서로.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도, 현재의 이야기도,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도. 창밖으로는 벚꽃잎이 여전히 날렸습니다. 겨울은 끝났고 봄이 왔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틈은 따뜻한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진심으로.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